안녕하세요. 저희 싱크펀아이 코딩 유튜브 라이브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저는 싱크펀아이 코딩에서 전체적인 커리큘럼 기획과 그다음에 교재 제작을 맡은 황대성 과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한 가지 저에게 또 한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먹방 유튜버를 할 일은 없고 저는 현재 로봇과 코딩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태지쌤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제 구독자가 이 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있었으면은 네, 저 구독자예요 라고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유튜브 라이브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전체적인 순서는요, 네, 싱크펀아이에 대한 소개, 그리고 두 번째로 2월 달부터 이제 시작하게 될 코딩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그리고 질의응답,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크펀아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싱크펀아이의 이 I는 차일드의 I라는 의미도 있고요. 시각을 의미하는 I라는 뜻도 있고 IT, 4IR, 그리고 AI의 I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싱크펀아이를 통해서 공부한 우리 학생들이 미래 세상을 이끌어갈 I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싱크펀아이라는 브랜드 네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거창하죠? 다음으로 이제 싱크펀아이의 교육 이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이 막히니까 급조해서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싱크펀아이 코딩은 굉장히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싱크펀아이는 단순한 코더 양성이나 아니면 엔트리만 할 수 있는 엔트리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요. 다음과 같은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수 그룹형 수업이에요. 대부분의 코딩 교육 컨텐츠가 1대 다수의 방과후 수업을 모델로 한 컨텐츠인데요. 싱크펀아이는 처음 기획될 때부터 처음부터 소수 그룹형 수업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스크래치의 아버지 미첼 레스니 교수님께서 이 따라하기식 코딩은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따라하기식 코딩에서 탈피를 해서 코칭형 컨텐츠를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피지컬 컴퓨팅 교구를 활용하게 됩니다. 혹시 학부모님 중에서는 피지컬 컴퓨팅이 뭐야? 나 처음 듣는 단어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뒷부분에서 피지컬 컴퓨팅 교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중고등학교 정보교과서에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개념을 우리 교재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코딩 교육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교육은 크게 컴퓨터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언플러그드 활동과 플러그드 활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언플러그드 활동 보면은 여기 앞에 영어로 on이란 단어가 붙었죠. on이라는 것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뺐다라는 얘기입니다. 플러그를 뺐다라는 거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과학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을 언플러그드 활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초급 과정 우리 학생들 수업했을 때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0과 1로 되어 있는 것에다가 이게 이진수죠. 컴퓨터는 0과 1을 사용하니까요. 1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다가만 이렇게 색칠을 했더니 이렇게 예쁜 고양이가 나왔었죠. 이런 활동이 컴퓨터 없이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종이만 있으면 컴퓨터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언플러그드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을 플러그드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러그드 활동은 다시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기 EP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EPL은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의 약자입니다.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뜻이죠. 줄여서 가장 오래된 EPL은 스크래치예요. 스크래치. 미국 MIT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엔트리는 국내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엔트리하고 스크래치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한글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트리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앱을 만들 수 있는 앱 인벤터도 EPL의 한 종류로서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 뭐 C나 자바나 파이썬 이런 것들은 실제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죠. 그런데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 텍스트 랭귀지로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화면에다가 뭐 출력을 할 때 프린트 F 막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직접 타이핑해서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배우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EPL이라는 언어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도 있습니다. 피지컬 컴퓨팅은 뭐 아두이노나 로봇이나 뭐 드론과 같이 어떤 교구를 활용한 활동을 피지컬 컴퓨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아셨죠? 코딩 교육에 언플러그드도 있고 플러그드 활동도 있는데 플러그드 활동에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구나. EPL,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실제로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저희 싱크퍼나의 코딩의 전체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이 전체 과정 중에서 우리 아이가 이 부분을 공부를 했구나, 앞으로 남아있는 단계는 이런 단계겠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겠죠. 마치 숲을 알고 나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숲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컴퓨팅 사고력 단계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0단계, 1단계, 2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킹은 뭔가 만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뭔가 좀 조립할 수 있는, 우드락으로 되어 있는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교구를 가지고 있고요. 코딩 자격증도 있습니다. 코딩 자격증 국내에 여러 가지 코딩 자격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CDT예요. 그래서 CDT 1급, 2급, 3급 그리고 특강 과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에 초급 과정을 수강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컴퓨팅 사고력 0단계 수업을 들은 겁니다. 0단계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구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순수하게 EPL, 아까 봤던 이 엔트리라는 EPL을 활용을 해서 수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컨셉은 코딩 입문 과정이라서 코딩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엔트리 스타터라는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반면 중급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있는 특강 과정이죠. 멀지큐브를 활용한 내 손 안의 지구 여행,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초급 과정을 수강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지금 여기 유튜브 라이브 설명회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나 이제 그 다음 과정도 듣고 싶어. 이거를 희망해서 궁금해서 지금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초급 다음 과정에서는 어떤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엔트리 스타터 교재의 목차입니다. 여기 목차 보시면 지금 이번에 특강 과정 속에서 요거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공룡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무대 위 기타리스트, 사노바나의 열대어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이 네 개를. 이걸 통해서 순차와 반복과 난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겁니다. 순차는 여기 공룡이 나타났다. 요거 할 때 집중적으로 배웠고요. 반복이라는 개념은 여기 무대 위 기타리스트 이거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배웠고요. 난수라는 개념은 사노바다의 열대어 이거 수업할 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아이가 순차라는 거 못 배운 것 같은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 순차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겠지만 순차의 개념은 배운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게 공룡이 나타났다. 지금 예제죠. 자,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이 2초 기다리기가 없으면 실행을 했을 때 동시에 말합니다. 공룡하고 타이거 마스크가 동시에 말을 해요. 반드시 이 중간에 2초 기다리기가 있어야 공룡이 말한 다음에 타이거 마스크가 등장해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순차의 개념인 거예요. 순차. 순차라는 건
순서대로 차례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거를 공룡이 나타났다. 요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같이 아이들과 학습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반복. 반복 이 부분은 기타리스트에서 주로 학습을 했었어요. 사실 요거거든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보면은 막 모양 바꾸기가 엄청나게 많죠. 원래는 이렇게 코딩해야 되는데 이렇게 코딩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거 10번 반복하기, 이 반복하기 명령 블록으로 대체를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타리스트가 이렇게 기타 치는 장면을 반복해서 실행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뭐를 배운 거냐면 우리 아이들이 반복에 대한 개념을 배운 거고요. 난수라는 건 영어로 랜덤이라고 하죠. 무작위로 뭐 각도가 바뀌거나 움직이는데 어떨 때는 1만큼 갔다가 어떨 때는 5만큼 갔다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난수의 개념이었고요. 이제 뒷부분에서 여기 5차시부터 여기 8차시까지 이 뒷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요. 바로 이 개념이에요. 조건문, 연산자, 이벤트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조건문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선택이에요. 선택.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지금 유튜브에서 태지쌤을 구독하고 있다. 맞으면 좋아요를 클릭하고요. 아니야, 나는 지금 태지쌤 누군지도 몰라 하는 사람은 구독하면 되겠죠. 이게 조건문이에요. 이 조건문을 배워야 됩니다. 이 조건문을 배워야만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좀 다채로워지는 거예요. 자, 한번 저희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제가 저희 초급에서 다음 과정에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여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제가 잔디를 뚫고 지나갈게요. 길이 있는데 의미가 없죠. 지금 막 잔디를 제가 막 뚫고 막 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재미가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배운 지식으로는 요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문을 배워야만 이걸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조건문을 넣어 볼게요. 만일 참이라면 바로 이게 조건문에 해당되는 명령 블럭이거든요. 넣고 여기 참에 해당되는 내용에다가 닿았는가? 어디에 닿냐면 여기 이 미로에 닿으면 뭔가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볼 거예요. 그러면 카레이스 배경에 닿으면 어떻게 해라? 현재 이 위치로 이동해라. 알려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는 전혀 스릴 넘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스릴 넘칩니다. 자, 제가 자,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자, 잔디에 닿으면 지금 보셨나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굉장히 스릴 넘쳐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리얼인데 제가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건 리얼입니다. 제가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집중해서 막 하고 있는데 막 잘 안 되네요. 예, 잘 안 되네요. 그럼 이럴 때 방법이 하나가 있죠. 저는 지금 빨간 자동차의 크기를 엄청 작게 만들 거예요. 실제 수업해보면 우리 아이들도 이런 친구들 있습니다. 방송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지금 녹화를 해서요. 편집한 다음에 내일 정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올려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혹시 놓치신 부분 있으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아까보다 지금 자동차 크기가 작아지니까 훨씬 더 수월해졌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려면
무슨 개념이 필요한 거냐면 방금 이 조건문. 이 조건문을 알아야만 이런 재밌는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혹 이제 운전할 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맨 뒤에 초보 운전. 그런데 1시간째 직진 중 이런 거 보셨죠? 그럼 무조건 막 직진만 하는 거죠. 근데 운전하다 보면 신호가 등장하면은 멈춰야 될 때도 있고 좌회전할 때도 있고 우회전할 때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게 코딩에서는 뭐냐면 바로 이 조건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연산자 부분은 이런 거죠. 크다, 작다, 같다, 혹은 뭐 그리고, 혹은 뭐 또는, 아니면 뭐 부정, 이런 것들을 연산자라고 하고요. 이벤트라는 것은 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한다, 혹은 키보드를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경우에 보면은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움직여? 바로 이게 지금 이벤트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5에서 8차 시에는 조건문과 연산자, 이벤트라는 좀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대를 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급 과정, 다음부터 이제 중급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학생들은 이 특강 부분을 수강을 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중급 학생들은 첫 번째, EPL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EPL을 특히 엔트리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이 0단계에 있는 엔트리 스타터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는 엔트리 해봤어요. 뭐 방과후든 뭐 따로 학원을 다녔든 엔트리를 해봤어요 하는 친구들은 1단계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1단계에 있는 이 폰보드 스타터, 이 교구를 활용한 부분이거든요. 1단계 부분은 여기서부터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순서도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내 아이가 이제 중급 이번에 수강을 했었는데 EPL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단계 폰보드 스타터 과정을 들으면 되고요. 우리 아이는 EPL, 엔트리 아직 잘 몰라요 하는 경우에는 0단계 엔트리 스타터 이 과정을 수강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한눈에 잘 보이죠?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아이가 그러면 폰보드를 가지고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면 폰보드가 뭔가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폰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폰보드, 자,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요, 아두이노예요. 피지컬 컴퓨팅에서 가장 오래된 교구고요. 굉장히 역사 깊은 교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빵판 이런 것들도 막 필요하고요. 전선 같은 거 직접 꽂아줘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회로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자사에서 만든 폰보드라는 교구입니다. 폰보드는 이 아두이노와 다르게 지금 이렇게 실제 실물인데요. 하우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케이싱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위험한 그런 전자부품들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하고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뜯어보면 이 안에 버튼, CDS 센서, 마이크 센서, 슬라이드, 터치 센서, 부저, 도트 매트리스, LED 이렇게 8개의 입출력 센서와 액추에이터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막 연결하거나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피지컬 컴퓨팅을 시작하는 입문자에게 굉장히 좋은, 가성비 좋은 폰보드입니다. 자, 이거를 좀 난 더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폰보드 코딩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폰보드에 대한 더 자세한 소개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이 폰보드가 또 비주얼적으로는 닌텐도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초롱아, 엄마가 이번에 폰보드 사줄게.
닌텐도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닌텐도 사줄게. 이걸로 게임해. 그런데 코딩도 공부해야 돼. 자, 이렇게 단서가 달리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까 찾아라 보물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열기구를 띄워요.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피지컬 컴퓨팅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카테고리에 하드웨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하드웨어 맨 밑에 이거를 클릭하면은 연결 프로그램 열기가 나와요. 이게 그냥 EPL만 하면, 그냥 엔트리만 공부를 하면 이런 거 쓸 일이 전혀 없거든요. 이 하드웨어 카테고리는 아예 손댈 일이 없습니다. 피지컬 컴퓨팅을 안 하면. 자, 그런데 폰보드 스타터 과정은 피지컬 컴퓨팅 과정이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카테고리에서 연결 프로그램 열기 이거를 클릭을 하면 엔트리에서 지원하는 굉장히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나옵니다. 바로 요것 때문에 국내에서는 스크래치보다는 엔트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스크래치는 이 교구하고 연동하는 것들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엔트리는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서 폰보드를 선택을 하고요. 포트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자, 연결이 됐고요. 자, 지금 보시면 계속 반복하기 안에 Y좌표를 마이너스 1만큼 바꾸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열기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가만 놔두면 아래로 쭉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재미가 없겠죠.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배웠던 뭐가 들어가냐면 조건문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 참이라면, 이게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어떤 조건이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연산자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아까 엔트리 스타터에서 연산자라는 개념을 배운다고 했었죠. 바로 이게 연산자 개념이에요. 마이크 값이 뭐보다 크면, 100보다 크면 어떻게 해라? Y좌표를 3만큼 바꾸기, 위로 올라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 폰보드에는 바로 이 부분이 마이크거든요. 마이크. 바로 이 부분이 마이크예요. 여기다가 제가 소리를 지르게 되면은 감지를 합니다. 어떤 크기로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그걸 감지를 해서 그 크기가 100보다 크면 올라가는 거예요. 열기구가. 그래서 현실 세계와 내가 코딩한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죠. 이런 것들을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떨어집니다. 지금처럼.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저는 태지쌤입니다. 오우. 어우. 어우. 네. 제가 지금 저녁을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지금 떨어졌습니다. 제가 폐활량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네. 저녁을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폰보드 스타터 과정에서 어떤 예제들을 배우게 되는지, 또 피지컬 컴퓨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맛보기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수강료 안내 부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엔트리 스타터 부분은, 자, 수업 시간이 바뀌었죠. 기존 특강에서는 60분 수업을 했었습니다. 특강이다 보니까 좀 짧고 임팩트 있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60분 동안 수업을 했고요. 네, 정규 수업 시간은 70분입니다. 10분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수업 인원도 원래 특강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저희가 8명으로 수강 최대 인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정규 수업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6명으로 한 반이 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강료는 12만 1,000원이 되겠고요. 교재비는 12,000원. 그래서 원래는 교재비고도 따로 있는데 호드랩스 회원 특전으로 이번에 저희가 교재를 여기 있는 것처럼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은 12만 1,000원 이렇게 되겠고요. 폰보드 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0단계와 동일하게 교재는 저희가 선물로 드릴 겁니다. 호드랩스 회원분들에게만.
하지만 이제 교구 있었죠. 방금 소개해드린 펌보드. 요거는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39,600원인데 한 달밖에 안 쓰는데 요거 구입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 달 쓰는 건 아니고요. 4개월 동안 활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4개월 동안 앞에 보여드린 전체 커리큘럼에서 1단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1단계는 다 이 펌보드라는 교구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단계는 총 4개월. 4개월이고 몇 주 수업인가요? 네, 4주 수업입니다. 4주 수업이에요. 기존의 특강은 3회 수업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규 수업이기 때문에 4주 수업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작일 이제 알려드릴게요. 수업 시작일, 네, 요일도 지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하시네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2월 15일부터 수업이 시작될 거고요. 네, 2월 15일부터 해서 한 달간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럼 오늘부터 해서 2월 15일 전까지 뭘 할 거냐면 반배정을 할 거예요. 반배정. 최대한 비슷한 레벨끼리 모아야 수업에 대한 효율이 좋기 때문에 반배정을 좀 꼼꼼하게 할 거고요. 이 반배정을 위해서 코딩 역량 진단이라는 것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영어 수업도 레벨 테스트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딩도 어떤 수준인지를 알면 조금 더 반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자사에서 개발한 거예요. 코딩 역량 진단은 어디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싱크퍼나이 회원분들을 위해서만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웹상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가 지점명하고 지점 코드는 저희가 따로 부여를 해 드릴 거고요. 여기 중요한데 간혹 가다가 이 문제가 뒤로 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못 풀겠는 경우에는 그냥 나가기를 눌러주면 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찍는 경우 있어요. 막 최대한 많이 맞아야지 하고 막 찍는 경우 있어요. 초롱아, 너 몰라도 일단 풀어. 끝까지 풀어. 이렇게 강요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나 여기서부터는 도저히 못 풀겠는데 나가기 누르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코딩을 안 배웠어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끊어진 팔찌가 있는데 이거를 처음 모양으로 만들게 되면 어떤 모양일까요? 1, 2, 3, 4 중에서. 이거는 일종의 뭐를 묻는 문제냐면 패턴 인식에 관련된 문제죠. 패턴 인식. 그리고 어떤 문제를, 큰 문제를 분해해서 풀 수 있는지, 패턴 인식과 분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몇 번일지 한번 채팅방에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몇 번일까요? 이건 간단한 문제니까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2번. 네, 제일 빨리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2번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네, 2번. 네, 맞습니다. 다들 잘 푸셨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일종의 레이어죠. 이거 우리 초급 학생들 배웠어요. 예를 들면, 엔트리에서 막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막 겹쳐지죠? 그러면 가장 위에 보여지는 건 뭐냐면 여기 엔트리 목록 가운데서 맨 위에 있는 이 자동차 사고 오브젝트가 가장 위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잘 공부를 했으면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는 이 테이블 볼을 깔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컵과 잔을 놓고, 세 번째로는 냅킨을 놓고, 네 번째로는 접시를 놓고, 다섯 번째로는 포크를 놓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이번에도 2번. 네, 네. 흠유인가요? 네, 햄유인가요? 네, 잘 모르겠는데 가장 빠르게 맞춰주셨네요. 네, 이것도 2번. 이렇게 해서 엔트리를 스크래치를 안 배운 친구들도 풀 수 있도록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코딩 역량 진단 요걸 할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반배정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엔트리 스타터 바는
두 개의 요일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반이 있고요. 화요일 반이 있습니다. 월화. 수목금 왜 없나요? 네, 이번에 구정이 애매하게 껴있어요. 구정. 이 구정이 껴있어서 이때 아마 택배도 굉장히 많이 몰려서 저희가 그 교재도 최대한 넉넉하게 보내드리려고 해요. 구정이 껴있다 보니까 월화 중에서 엔트리 스타터반은 월요일 반, 화요일 반 있고요. 폰보드 스타터반은 화요일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일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가장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선호하시는 시간대가 바로 7시였어요. 그래서 7시에서 저희가 70분 수업이니까 8시 10분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수강 신청은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저희가 문자로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폼을 네이버 폼으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걸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결제는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결제하시면 되고 결제할 수 있는 URL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스타터 특강 친구들은 엔트리 스타터 수강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초급 들었던 학생들은요. 엔트리 스타터 완성반 요거 들으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다만 이제 중급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중급 중에서는 EPL을 좀 배웠던 친구들은 폰보드 스타터 과정, 그런데 중급 과정 중에서 EPL을 안 해봤다 하는 친구들은 엔트리 스타터 과정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어요. 초롱이 엄마, 이번에 폰보드 스타터 들어, 엔트리 스타터 들어? 우리 애는 EPL 해서 폰보드 스타터 듣지. 그러면 왠지 옆집 아이가 폰보드 스타터 들으니까 내 아이는 EPL 해본 적이 없는데 왠지 1단계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는 절대 그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꼭 이 기준에 맞게끔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컴퓨터 공학과에 가게 되면 처음에 배우는 언어가 이제 C 언어예요. C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 학기 때 C++를 배우고 그 다음 학기 때 비주얼 C++를 배우거든요. 이 순서대로 배워야 이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편입을 해가지고 C 언어도 안 듣고 C++도 안 듣고 바로 비주얼 C++ 듣는 학생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네, 거의 못 따라와요. 좀 비슷해요. 비슷해서 엔트리 스타터를 최대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엔트리 스타터를 최대한 듣고 나서 폰보드 스타터를 해도 결코 늦지 않다. 그래서 코딩이라는 것은 선수 학습이 잘 되어 있어야 그 다음 과정도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요런 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 요거를 문자로 이따가 라이브 방송이 끝나면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설명한 거 다 요약해서 다 들어있습니다. 신청기간 나와 있고요. 결제기간 나와 있고요. 수업인원 1:6 나와 있죠. 수강료 나와 있고요. 교재는 선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급이 별도 이 부분은 엔트리 스타터는 해당이 안 되겠죠. 엔트리 스타터는 교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반면 폰보드 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교구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강사. 코딩 교육은요,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한데 강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희 수업하신 선생님들이 다 컴퓨터 수업만 15년 이상 하신 굉장히 베테랑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 코딩 학원 되게 많아요. 사실 시중에. 그런데 이런 베테랑 선생님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엔트리 기초 완성 파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반이 있고 화요일 반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 특강할 때도 A반인지 B반인지
이거 선택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해서 어머니 수강 신청하셨는데 클래스를 선택 안 하셨네요. A반인가요? B반인가요?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다 여쭤봤을 거예요. 이거 통화하신 분들 있으면 좀 찔리시죠? 네. 이번에도 엔트리 기초 완성반은 월요일 반 A반이 있고 화요일 반 B반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전화 갈 거예요. 또 목소리가 굉장히 아리따우신 여성분께서 또 막 전화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체킹을 해주시고요. 수업 시간은 저녁 7시 70분 여기 4회. 여러분들 또 잊지 말라고 날짜까지 친절하게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날짜까지 딱 정해놨으니까요. 요거 보시고 수업 판단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5차시에서 8차시까지 어떤 내용 배우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미지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펀보드 스타터 과정도 이거는 화요일만 있다고 했었죠. 화요일 그리고 수업 일자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컴퓨팅에 대한 소개 그리고 펀보드에 대한 소개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 배우게 되는지 8차시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8주 동안 수업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펀보드 스타터를 수업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엔트리 스타터를 어느 정도 했던 친구들이 이거를 수업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하루에 2개 차시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 하는데 4주, 한 달 동안의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트리 스타터를 한 친구들이 이 펀보드 스타터에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엔트리 스타터를 안 했는데 요거 들어오면은 헤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제가 말씀드렸듯이 옆집 아이가 펀보드 스타터 한다고 내 아이도 펀보드 스타터 해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뒤에 중요한 겁니다. 네, 수강 신청 이벤트. 제 뒤에 지금 네, 보이시나요? 네. 이벤트가 있습니다. 선착순 300분에게 아주 멋진 영실업에서 나온 왕구를 선물로 드릴 겁니다. 예, 선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네, 이런 거. 남자애들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갖고 싶더라고요. 집에서 좀 가지고 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요것도 있습니다. BT21. 네. 이거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은품으로 드릴 겁니다. 추첨해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고요. 선착순으로 300분에게 드리도록 할 거예요. 대신 이건 사은품이기 때문에 랜덤으로 과장님 저는 이거 주세요. 과장님 저는 이게 갖고 싶은데요. 이거는 안 됩니다. 막 전화해가지고 막 이런 거 요청하시면 안 돼요. 이건 사은품이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추첨하거나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선착순으로 300분에게 이 왕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탐납니다. 자, 여기 밑에 이렇게 총정리 잘 되어 있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었어요. 월요일 반, 화요일 반. 엔트리 완성반은 월요일 반, 화요일 반. 월요일 반은 A, 화요일 반은 B. 펀보드 스타터는 화요일만 있다라는 거. 펀보드 스타터는 월요일 날은 없습니다. 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혹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혹시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즉석에서 이 자리에서 뭐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은 나중에 뭐 채팅으로 설명드리거나 아니면 따로 전화 상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잠깐 한 1분 정도만 한번 기다려 보고 없으면 네, 제가 지금 배가 고픈 관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동생이 듣고 싶어 하는데 초급 들어야 하거든요. 초급 과정도 있는 건가요? 네. 그래도 다 해주셨고 단계별 강좌는 계속 추가해서 오픈하시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처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오픈하는 반이 엔트리 스타터 이 부분하고 폼보드 스타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개강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친구들이 이 과정을 다 수강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CT1-1, CT1-2, CT1-3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픈을 할 거고요. 또 1단계 끝나면 또 2단계도 있습니다. 2단계는 이제 싱크보드라는 교구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싱크보드 스타터, CT2-1, 2-2, 2-3 그리고 중간중간에 메이킹 과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부모님들 가운데서 우리 아이가 뭐 코딩 뭐 3개월 배웠는데 뭔가 결과물이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격증 과정도 그래서 좋습니다. 자격증 과정. 뭐 예를 들면 1단계를 마치면 CDT 상급을 취득을 한다. 컴퓨팅 사고를 2단계를 마치면 CDT 2급을 취득을 한다. 메이킹 과정을 마치면 CDT 1급을 취득을 한다. 그래서 이만큼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CDT 1, 2, 3급을 다 취득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얼마든지 가능을 합니다. 네. 각각 한 달 과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각각 한 달 과정입니다. 한 달 과정으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질문이 들어오네요. 폼보드는 계속 사용한 건가요? 여기 보시면 1단계가 폼보드를 사용하는 거고 개월에 보면 4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폼보드 스타터부터 CT 1, 2, 3 이 네 권의 교재가 다 폼보드를 활용한 거예요. 폼보드가 없으면은 수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추가로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폼보드 코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폼보드를 활용한 예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저희 싱크폰 I에서 제공하는 폼보드를 활용한 교육과정은 이렇게 4개월 과정이지만 충분히 아이들이 원한다면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을 해서 이 폼보드를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들 때 얼마든지 그 이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더 높은 반 들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급을 했다고 해도 또 기존에 좀 잘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사실 수업했던 선생님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수업했던 선생님의 의견과 그다음에 코딩 역량 진단 테스트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반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면 되고요. 수업 비용은 네, 이렇게 됩니다. 수업 비용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은 놓치셨어도 저희가 문자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이 부분은 발송해 드릴 겁니다. 네, 초급 특강 들은 아이는 엔트리 스타터 입문만 들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초급 들은 친구들은요, 엔트리 스타터 완성반 들으면 됩니다. 근데 간혹, 그러니까 예외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예외. 여기서 말하는 예외는 초급 들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EPL에 능숙한 학생들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초롱이는 너무 잘해가지고 다음에 이거 건너뛰고 바로 폼보드 스타터 넘어가도 되겠어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특수한 상황, 그런 특수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엔트리 스타터 완성으로 가면 되고요. 아까 어떤 학부모님 올려주신 것처럼 저희 아이는 선생님이 좀 잘한다고 그 다음 과정 들어도 될 것 같다라고 해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요. 그거랑 코딩 역량 진단 테스트 그거를 잘 봐서 반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물론 계속 설명하느라고 채팅창을 계속 볼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상담해 주신 목소리가 아리따우신 그 분께서 채팅으로 잘 안내를 해드려가지고 제가 놓친 게 있더라도 잘 안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네.
마지막 질문까지 아주 친절하게 채팅방에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라이브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놓치신 부분 있으면은 이거를 이번 주 안으로 편집해가지고 저희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싱크퍼나이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은 업로드 될 때 바로 알림이 가겠죠. 그러니까 구독해주시고 또 제 유튜브 채널 태치쌤 잊지 마시고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로 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인정한 교육 분야의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 네, 저도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네,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 일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